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중심의 야권 결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재보선 후에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예.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요. 훈수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지금 위원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더 상당히 외부 활동들이 더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아주 거침없이 발언들을 하는데 예. 포북 논란, 작당, 마크롱 하지 이 거침없이 화두들을 던지는데 네. 아주 화가 났거나 아니면 고도의 노림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고도의 노림수다. 예, 일단 주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존재감 극대화하면 예.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이 정치권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고도의 노림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그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자신이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이끈 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앞서서는 아사리판이다, 뭐 네. 이렇게 했고 흑탕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제는 예.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국민의힘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사리판 흑탕물을 썼느냐라는 네.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데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아사리판과 흑탕물 공통점이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아사리판은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아주 어지럽고 엉망진창 낭장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아사리판 흑탕물로 가느냐 어지럽냐라는 부분인데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뭐가 그럼 불만하고 무질서하다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건 이제 안철수가 들어간 합당. 네. 이 무질서하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중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강론, 당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자체 정비를 하는 것에 몰두하지 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어찌 이렇게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만드냐라는 강력한 항의성의 메시지죠. 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위원장 시절에 네.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예. 합당하겠다라고 안철수 대표와 합의한 거 아니었나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선 이후와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네. 앞으로 신당과 대선 전략의 구도가 예. 본인은 분명히 확고하게 서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기 대선 구도나 신당 구도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는 그 독설들을 안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작당을 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깨어져서 선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어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지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그 보궐선거 당시에 예. 안철수 대표가 작당을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를 꼭 집어서 비판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그전에 사실 재보선 과정에서 안철수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예.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아. 예. 그리고 후보를 만들려고까지 했다는 오해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그런 시도를 했죠. 예, 상당히 예. 그랬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는 원내대표였는데 주호영 너도 그랬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아. 또 하나의 제목은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시도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개의 제목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 안철수 가깝게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는 데가 된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 되면은 예. 네. 그야말로 다시 안철수하고 함께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작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시킨 예. 거죠.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메시지와 동시에 네네. 당내 자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가능한 주호영이 당 대표가 되지 않게 하려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그런 공개적인 저는 메시지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모로 네. 고도의 노림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 대선판을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림 속에 안철수는 들어있지 않는데 예. 자꾸 그걸 주호영이 들이오고 다른 중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희들 비켜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거친 표현을 써서 네.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독설에서 비껴나간 딱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예. 백조의 비유를 하면서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가지 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을 요약하면 윤석열 너는 백조인데 네. 좀 기다리면 내가 마크롱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크롱이라는 게 이제 뭐 경력도 별로 없는데 네. 서둘러서 당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외형적인 면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아.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예. 윤석열 너는 섣불리 성급하게 지금 국민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고 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하고 쉽게 섣불리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는 파리 때 기억나시죠? 예, 예. 파리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파리 아, 가까이 예, 하지 예. 말라는 그게 그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5월 중순쯤이면은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의사표시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는 5월 중순까지 기다리라. 그때 우리 뭔가 함께 해보자라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김종인의 생각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러니까 당은 물론이고 대선 전략에 관한 한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1번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네. 신당은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당에 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힘과 연대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아. 왜 흡수란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국민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안철수 밖에 있고 홍준표 밖에 있죠. 네. 그리고는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 지금 원희룡 예. 2, 3% 나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마크롱처럼 조그만 세력만 만들어도 예. 금태섭과 함께 예.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이 신당이 아니더라도 정치 세력만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시체말로 해서 국민힘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정치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새롭게 만들 당에 예. 흡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근데 겁니까? 당은 안 만들고 당은 만들지 예, 않고. 예. 그래서 신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신당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신당의 준 형태 그 직전 단계에 만들어서 함께 갔다는 거. 말하자면 지난번에 그 안철수하고 누구죠? 오세훈 예. 예. 그 단일화 영 모델입니다. 이를테면 예. 저는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많은 노하우를 저는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역으로 그러니까 안철수가 오세훈 후보의 당을 네. 흡수하는 전략을 충분히 그 노하우를 많이 얻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죠. 네. 후보도 없고 지지도가 1, 2% 나오는 제1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예. 마음껏 거침없이 예.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그림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예. 저런 비판이 굉장히 거북할 거예요, 듣기가. 네,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금 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요. 예. 네, 당 대표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여기에 초선의 김웅 의원이 2위에 올랐어요. 예, 그 여론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16.6%, 김웅 의원이 11.3% 네. 당대표 적합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은 네.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를 맡을 만한 중진 그룹이 여의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는 네. 부분이고 예. 좋게 보면은 예. 당의 변화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해서 그게 김문까지 갔다 그래 당의 새바람을 일으킨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과제가 이명박 박근혜 그림자를 지워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4월 7일 선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 계속 공격했던 건 뭡니까? 오세훈 예. MB 아바타다. 예.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박형준도 MB 아바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차제에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다시 대선 때 그때는 세게 아바타 공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실히 지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웅이 이렇게 2위까지 갔다. 적합도가. 예.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초선 당 대표론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힘은 받는데 저는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다면 네. 저는 소장파와 중진 그룹을 7대 3으로 해서 소장파를 전진적으로 전면적으로 배치하되 저는 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중진이 해야 예. 그 거대한 대선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지 예. 네,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당 상황 볼까요? 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 오늘 광주에서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했던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과도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개파 파벌에서 자유로운 송년길,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장들의 공천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내 사람이 먼저다, 자기 파벌이 먼저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민주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고단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내 삶의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를 가지고 절박하게 실천하자고 주장합니다. 단결과 혁신,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네, 이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은요. 본인들이 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두 다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들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일일이 세 발언을 좀 일일이 좀 드려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장소가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민주당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근데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센 발언을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개파하고 파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다른 중진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꼰대 정당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주 고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 1번지 안방에서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민주당도 변화의 어떤 진통기에 들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렇게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당청 간의 관계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누가 되느냐에 예.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저는 뭐 다들 그 친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보면은
우선 그래도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대면에서 사실은 당청과들 아주 긴밀하게 예. 지금처럼 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우원식 의원도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컨트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홍영길 송영길 의원이 홍영길 같은 경우는 송영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당청 간에 좀 이 충돌이라든지 좀 대립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다만 그것이 오히려 저는 민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민심과 당심 다르기 때문에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심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볼까요?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첫날은 민생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계속하면서 그래도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자가 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자가 검사 키트의 이 활용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하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고 국민의 일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자가 검사 키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 자가 검사 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 위주로 모든 정책과 흐름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야당이든 외부 의견이 괜찮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점에서 탄력적인 어떤 정책 변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다양한 정책에서 저렇게 민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런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홍백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는 좀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평양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만 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돼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가 되어 국회 부총님 보시기에 이 색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떤 색? 이 홍보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무엇이 연상되냐고요?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같아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어찌 홍시라 생각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잠깐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제가 지리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진정하시고 답변하시고.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홍 부총리의 어제 오늘 모습, 저건 이제 어제 구성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부총리 자격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이 할 말은 하겠다라는 생각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한테 자꾸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강요가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는 뭐 필요하겠지만 네. 저건 아무리 봐도 좀 많이 오버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정진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최다선입니다. 5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근데 다선 의원 출신의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의석이나 의원들하고 맞짱을 트는 건 봤지만 예. 공무원 출신의 부총리가 예.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예. 5선 의원에게 이렇게 맞짱 비슷하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많이 그동안에 뭐 화가 났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 이 동네 북이다 뭐 홍두삼이다 뭐 홍백기라 그러세요. 온통 물러 터진 부총리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여당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좀 본인의 진퇴 문제가 결정되는 마당에 네. 예, 그냥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쏟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국회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가 찾았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처음 국회를 간 건데요. 강성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민주당의 당원이 80만 명, 그리고 권리당원만 그렇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은 수백만에 3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강성 친문 당원들이 과잉 대표됐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발언 하나하나가 참 센 표현입니다. 사실. 예. 과잉 대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는 폭력적이고 상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예. 것 같기 때문에 아쉽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른바 이제 강성 문바들한테 문자폭탄을 많이 당했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후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동안의 억하 심정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 나왔지 않냐라고. 민주당 내에서 지지도 1위. 하지만 그 30%를 넘은 건 아니고 20%대에 지금 사실상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자신감을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후보 중에. 지금 뭐 5%, 10% 넘는 후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그 친문 후보 중에 아주 친문. 강성 친문을 대변하는 후보 중에 는 5% 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도 어떻게 보면 중도 후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후보. 그리고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힘들었지만 자기는 본인의 대응하는 방식을 얘기했네요. 꾹 참고 있고 신경 안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솔직히 말해 내공이 센 사람입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을 안 쓰고 막 버티면 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은 전부 백기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죠? 초선 5인방 중에 당 쇄신 뭐 친문 퇴진론 얘기했다가 막 백기 들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친문 강성 친문들의 힘은 엄청 센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본인이 신경 안 쓰면 된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주 독식 먹고 아마 버텨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할 말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제부터 할 말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을 오늘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실거주용 2주택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되고 불로소득은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절묘한 것 같아요. 이재명 됐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 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 그렇죠. 2주택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불로소득 강력 환수하겠다 이런 없는 사람들에게 또 박수받게 하는. 이런 민심을 가려운데 아픈 데를 탁탁 찔러주는
그런 참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은 역시 뛰어난 것 같다. 오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인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예. 거대 담론, 그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 구구절절 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여야 후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저런 행보나 발언 같은 건 상당히 벤치마킹 해야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행동과 발언이 중도층을 겨냥했다. 그러니까 예. 지지율이 좀 20%에 갇혀 있는데 좀 더 끌어올기 위한 중도 행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중도나 20, 30대를 볼 때 예. 뭐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다만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에 들어간다면 저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단순히 포퓰리즘인지 이 부분은 이제 검증은 들어가겠지만 예. 일단 정치적 발언이라는 액면만 먹고 본다면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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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내에 친문 후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선 출마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예. 친문의 그런 마음이 좀 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지금 하루 이틀 걱정할 것 같은데 근데 예. 진짜 희한한 세상이 온 예. 겁니다. 대선판이. 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에 예. 후보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리지나 민주당 내에 친문 적자 후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당권파. 예, 여야의 오리지널 말하자면 주류의 후보가 양쪽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강성 친문층이나 그 후보 정치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을 해볼까, 추미애를 해볼까, 이광재를 해볼까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도 반란, 중도 바람이 세게 거칠 불었기 때문에 네. 친문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또다시 정권을 다시 잡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민심으로 본다면 아주 만만치 않은 어려운 예.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